네, 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326페이지요. 14번 계속해서 판매관리비 관련된 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상사로 로그인 되어 계시고요. 자, 14번을 보시게 되면은 영업부에서 사용 중인 상품 운송용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 세금이죠? 자동차세 8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라는 거래입니다. 우리가 이 자동차세는 우리 지방세로서 회사에서 어떤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느냐 하면은요,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출금전표니까요. 1번 출금하신 다음에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비용 발생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날짜를 9월 14일로 바꿔주세요. 14일 해주시고요. 1번 출금 세금과 공과금 817번 코드 쓰셔야 되고요. 거래처는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 적요에다가는 트럭 자동차세 이렇게 입력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1번 적요 자동차세 납부해도 되고, 좀 더 잘 적요를 좀 세부적으로 넣고 싶으신 분은 트럭 자동차세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금액은 8만원을 입력하시면 되죠. 80 플러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차변의 세금과 공과금, 대변의 현금,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이 현금, 자산 감소인 거래입니다. 다음은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월 15일 법인균등 주민세. 자, 우리가 개인 사업자도 주민세라는 걸 납부를 하는데, 법인의 경우에도 주민세를 납부한다. 그 법인이 내는 주민세를 법인균등분 주민세라고 그래요. 이것도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현금 납부했으니까 이것도 출금전표로 입력하겠습니다. 9월 15일로 고쳐주시고요. 9분에다가 1번 출금하신 다음에 817번 세금과 공과금,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 적요에다가는 주민세라고 적요 만들어 놓은 건 없죠. 그러니까 여기 적요에다가 법인 균등 주민세라고 이렇게 타자해 주면 되겠습니다.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금액은 10만원. 자판이 안 먹히는데요. 그 거래처를 엔터치고 갔더니 명성이 복사가 돼서 내려왔어요. 그럴 때는 이제 스페이스바, 여기서 스페이스바 치고 엔터 치면 지워집니다. 아, 네. 네. 지금 자판 먹어요? 네. 아, 예. 그래서 출금으로 처리하니까 분계가 차변이 세금과 공과금 비용 발생이고요.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거래가 되는 거죠. 다음은 16번으로 가볼게요. 16번은 상품 운송용 트럭에 대한 면허세 18,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이것도 현금 납부한 거래죠? 예. 그러면 출금전표로 쓰면 되겠고요. 출금전표로요. 그래서 면허세라고 하는 것도 세금과 공과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9월 16일로 바꿔주시고요.
1번 출금, 817번 세금과 공과금, 거래처는 그냥 방향키로 지나간 다음에 적요에다가는 그렇게 좀 상세하게 적어 주시려면은 트럭 면허세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18,000원. 그러면 차변의 세금과 공과금,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인 거래가 되겠죠. 다음은 17번으로 갈까요?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이것도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재산세도요. 현금 납부했습니다. 이것도 출금으로 입력합니다. 자, 날짜는 고쳐주세요. 9월 17일로 고친 다음에 1번 출금, 817번 세금과 공과금,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 적요에다가는 타자를 해주는 게 어떨까요? 본사 건물 재산세. 금액은 80만 원. 다음은 18번으로 가볼까요? 9월 18일이고요. 상공회의소 회비 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라는 거래잖아요. 현금 납부 출금 전표입니다. 상공회의소 회비도 공과금이에요.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을 하나의 개념 과목으로 처리하죠. 세금과 공과금. 자, 그러면은 날짜를 9월 18일로 처리해 주시고요. 9월 18일 바꿔주시고 1번 출금, 코드는 817번 세금과 공과금, 거래처는 그냥 생략하시고요. 적요에다가는 상공회의소 회비라고 타자해주면 좋겠습니다. 상공회의소 회비. 선생님, 네. 이 상공회의소 회비가 세금과 공과인가요? 수수료 아닌가요? 기업 수수료 같은 수수료. 수수료로 보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상공회의소 같은 기관은 법적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법률적으로 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이러한 기관의 회비는 공과금으로,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조합이나 이런 데 나누고 상공회의소 뭐 이렇게 진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만약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회비를 내고 있다는, 만약에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도 역시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는 게, 왜냐하면 그건 그 센터 같은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받아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상공회의소도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들의 그 회비 같은 경우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고, 지금 이제 수수료 비용은 이제 뭐 어떤 것이냐면은 뭔가의 어떤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처리 비용으로 돈을 우리가 지급하는 거, 이게 수수료 비용이 그런 성격이에요. 네, 수수료 비용이 이제 곧 어디쯤 가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바로 밑에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의 장부를 말이죠. 회계장부를 뭐라 그럴까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겨 가지고 일을 한다. 아니면 장부는 우리 회사에서 직접 하지만 무슨 세무적인 조정을 받았다. 아니면 고문을 받았다. 이런 그런 경우에 그 세무사 사무소나 회계사에게 그 상담료라든가
처리한 비용으로 이렇게 지급해 주는 거, 이런 것은 수수료 비용입니다. 예. 그다음에 뭐 우리 회사가 어떤 법률적인 무슨 소비자라든가 아니면 거래처하고 어떤 법률적인 분쟁이 생겨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직접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소에 위탁을 해가지고 어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지불했다. 이게 수수료 비용입니다. 성격이 좀 다르죠? 상공회의소 회비, 뭐 대한적십자사 회비, 이런 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대한적십자사 회비도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기부금 아닌가요? 그거는 기부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이 기부하는 것이 기부금이거든요. 우리 법인이 입장에서 뭐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건데, 대한적십자사의 회비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세금처럼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예, 이거는 공과금의 성격이 있어요. 예, 그거는 기업이 스스로 이렇게 내는 거 기부금 성격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상공회의소 회비는 잘 나오는 지출 비용으로 시험에 제법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예, 세금과 공과금이구나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월 19일 거로 가볼게요. 9월 19일 것도 이거 보면은 계약서에 첨부한 인지잖아요. 인지. 여러분, 인지는 인지세법에 의해서 인지를 갖다 붙이거든요. 세금의 일종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 관청 같은데 일을 하다 보면은 여기 인지를 붙여 오세요. 5만 원짜리 인지가 필요합니다. 뭐 10만 원짜리 인지를 붙여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세금을 걷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인지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인지를 붙여가지고 어떤 계약서가 그 인정을 받는, 어떤 법률적으로 어떤 인정을 받는 그런 절차를 우리가 그 취할 때 법률에 의해서 인지를 붙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세금과 공과금이 됩니다. 인지 요금은 세금이다. 인지세법이라는 법률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월 19일로 날짜 바꿔주시고요.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1번 출금하신 다음에 817번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인지도. 자,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 조교에는 인지대금이라고 6번에 만들어 놨네요. 인지구입대금 납부 10만원. 현금이니까 출금전표로 썼습니다.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비용 발생, 대변에 현금, 자산 감소. 자, 2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0번을 보시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46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는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 금액이니까 이것도 역시 예수금이에요. 아까 건강보험료 나왔었는데 그때 원천 징수했던 것은 예수금을 부채 감소시켰죠. 차변에. 또 50%는 회사 부담분입니다.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 건강보험료에서는 뭐로 처리했냐면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 회사는 말이죠. 회사는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비용은 가능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의 복리후생비가 많다고 했을 때 회사의 인지도가 좋아지거든요. 종업원 1인당 복리후생비가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을 딱 비교했을 때 만약에 우리 회사가 A 기업이다. 경쟁사인 B 회사보다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다 그러면은 밖에서 우리 회사를 볼 때 좋게 보죠.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를 많이 잡는 게 이왕이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왜 세금과 공과금으로 보느냐? 우리가 국민연금을 회사가 직원들에게 그 50% 지원해 주잖아요. 이거 복리후생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그 직원들이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지원해 줌으로써 말이죠. 직원들의 후생이 근무하는 동안에 직원들이 후생이 좋아져요, 굉장히. 그래서 뭐 가족들이 아프다든가 이럴 때 의료비 부담 없이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가족이 행복해야 또 직장 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건 국민연금은 뭐예요? 언제 받는 거죠? 국민연금을 회사를 정년퇴직하고 나서 60 몇 세인가 이렇게 되어야 연금을 받는 건데, 물론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내주는 겁니다만은 우리 회사 그 직원이 우리 회사에서 한 5년 있다가 또 다른 회사로 이직해가지고 또 5년 있다가 또 다른 회사에서 또 한 10년 있다가 여러 회사를 거쳐서 나중에 60 몇 세가 되어서 이제 그 현직에서 나가가지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종업원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노후에 보는 건데 부담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고용하고 있는 회사 보고 연금을 반을 지원해 주라라는 이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마치 종업원의 후생비라는 것보다는 세금과 같은 성격이 있다. 그런 공과금 같은 성격. 아무튼 뭐 그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라고 문제가 나올 때 반드시 이 부분이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든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애매한 것은 이게 딱 찍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요 출금전표를 2개로 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출금전표를 2개를 쓰면 거래 건수가 2건으로 나누어지겠죠. 왜냐? 23만 원씩 출금, 하나는 예수금, 또 하나 출금, 하나는 세금과 공과금 하면은 전표 번호가 구분이 돼요. 쪼개진단 말이죠. 같은 건이 아니라 서로 다른 건처럼 전표가 만들어지죠. 틀리는 건 아니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건 가능한 한 대체 전표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대변에 현금을 입력할까요? 9월 20일로 날짜를 고치시고 대체 전표로 쓰겠습니다. 자, 9분에다가 4번 대변에 101번 현금.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 적요에다가는 국민연금 보험료 해주시고 대변에다가 46만원 엔터 하신 다음에 3번 차변에 예수금 엔터 국민연금보험료 복사하시고 23만원 또 3번 차변에 817번 세금과 공과금 엔터 하신 다음에 23만원 이렇게 대변의 현금 46만원은 자산감소이고요. 차변의 예수금 23만원은 부채감소이고요.
차변의 세금과 공과금 23만 원은 비용 발생이고. 자, 21번을 보겠습니다. 강남 빌딩의 9월분 임차료 100만 원 중에 7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네. 자, 9월분 임차료는 비용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임차료라는 게 월세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차료 비용입니다. 비용 발생 차변. 그런데 대변이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70만 원, 대변의 현금이 70만 원이고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한 것은 30만 원이죠. 그것이 대변의 계정 과목이 뭐가 될까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예, 부채, 미지급금.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강남 빌딩으로 거래처 코드를 넣어야 되죠. 네,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할까요? 9월 21일로 고쳐주시고요. 차변에 3번 임차료 800번대 819번이 됩니다. 거래처는 강남 빌딩이라는 데다가 지급했고요. 임차료의 거래처 코드는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적요에는 9월분 임차료라고 타자해 주겠습니다. 9월분 임차료 금액은 1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대변에 101번 현금 방향키로 가시고 9월분 임차료 그대로 엔터로 복사하신 다음에 70만 원. 또 대변에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거래처를 코드로 꼭 넣어야 됩니다. 강남 빌딩 9월분 임차료 30만 원.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변의 비용 발생이 100만 원, 대변의 자산 감소 70만 원, 부채 증가 30만 원 이런 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번은 무슨 거래냐? 22번은 사무실에 에어컨을 수리하고요. 대금 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이런 수리비를 우리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한다는 것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 그랬을 때는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것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이론 공부, 재무회계 이론 공부하실 때 유형자산에서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이라 라는 대목에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정리했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유형자산이 뭐예요? 에어컨, 즉 비품이라는 에어컨, 비품을 수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품을 수리한 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 그러면 수선비로 처리하라는 얘기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 그랬을 때는 비품의 취득원가로 봐라 이 말이에요. 비품의 취득원가로 봐라. 그러면 어떤 것이 자본적 지출이냐? 자, 에어컨을 수리했는데 거의 에어컨을 말이죠. 대대적으로 수리해가지고 에어컨이 이제 거의 다 망가져가지고 얼마 쓰지 못할 정도의 노후가 된 에어컨이었는데 이번에 싹 바꿔가지고 에어컨을 앞으로도 한 5년 더 쓸 수 있도록 아주 새 에어컨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건 자본적 지출로 봐야 돼요. 왜냐? 내용연수를 연장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의 가치가 확 달라졌어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수리하는 것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고쳤을 때 그게 그냥 이렇게 부품을 교환하는 정도로 고쳤느냐? 그런 건 수익적 지출. 그냥 수선비,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완전히 새 것처럼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기간을 더 늘려버렸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 그랬으면 자산, 그 해당 자산에 이거 같으면 이제 에어컨이면 비품이니까 비품의 취득원가로 차변에 비품 잡아야 되고 지금처럼 수선비로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은 수선비로 판매관리비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출금조표로 작성할까요? 네. 자, 9월 22일로 고쳐주시고요. 1번 출금 수선비 820번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적요에다가는 에어컨 수리 이렇게 하시고 90 플러스 이렇게 하면 차변의 수선비 820번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인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23번으로 넘어갑니다. 9월 23일 상품 보관용 창고에 대한 화재보험을 삼성화재에 가입하고 보험료 120만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보험료 120만원 현금으로 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랬습니다. 네, 보험료를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말이죠.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자산으로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문제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라, 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하라 할 때 보험료를 자산 처리할 것 이렇게 가끔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라 이 말이에요. 선급 비용. 선급 비용. 보험료인데 왜 선급 비용이 있을 수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9월 23일 날 만약에 지금 보험에 가입했잖아요. 그러면 이 보험의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9월 23일부터 1년짜리 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했을 때 내년도 9월 22일까지가 1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보험료 120만 원에는요. 9달치 90만 원은 내년도 비용입니다. 내년도 비용. 그 내년도 비용은 선급 비용인 거예요. 단기의 비용이 아니니까. 우리가 수익과 비용은 여러분 그 발생주의 원칙이라는 걸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9월 23일 날 보험료를 지급할 때 90만 원 선급 비용, 나머지 30만 원은 보험료 이렇게 쪼개서 회계 처리를 하지를 않고 지급하는 날은 전부 다 비용 처리하든지 전부 다 자산 처리하든지 합니다. 그랬다가 결산 때 결산 수정분계라는 걸 통해서 정리를 해줘요. 자, 그래서 보험료 문제가 나오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용으로 처리하라 하는 경우와
자산으로 처리하라 하는 경우로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거.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그냥 보험료 처리하면 맞고요. 자산으로 처리할 것 했을 때는 여러분이 보험료를 무슨 자산으로 처리하지? 창고니까 건물로 처리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이런 에어컨 같은 경우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 그러면 비품, 이 에어컨하고 비교해 가지고 여러분이 비품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데, 보험료는 그 보험료가 창고에 대한 것이든 자동차에 대한 것이든 무엇에 대한 것이든 간에 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하면은 선급 비용으로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비용이니까 보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네, 800번대예요. 자,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전표로 입력합시다. 자, 9월 23일로 고쳐보세요. 9월 23일 1번 출금 보험료 800번대 821번이죠. 저교에는 화재 보험이라고 입력하고요. 뭐 거래처에 삼성생명 입력해도 좋습니다. 삼성화재군요. 입력해도 좋습니다. 입력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의 거래처는 꼭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삼성화재에 가입했다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더 좋겠습니다.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현금,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이런 결합이 되는 겁니다. (24번으로) 갈게요. 영업용 승용차에 엔진 오일을 보충하고 카센터에 현금 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여러분 출금전표로 작성합시다. 엔진 오일 보충, 이거는 차량 유지비예요. 차량 유지비. 자, 9월 24일로 고쳐주시고요. 1번 출금이고 차량 유지비 822번입니다. 자, 거래처는 넣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교에다가는 엔진, 승용차 엔진 오일 보충, 그다음에 금액은 4만원 하겠습니다. 다음 2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월 25일) 경기 상사에 판매 상품 샘플을 발송하면서 퀵서비스 비용 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전표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퀵서비스 비용은 뭐냐, 이 뭘 퀵서비스로 보냈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상품을 보낸 거예요. 상품. 그러면 운반비가 됩니다. 운반비. 만약에 퀵서비스로 서류를 발송해 줬다 그러면 통신비로, 우리가 그 등기우편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서류 보내는 건 운반비라고 안 해요. 그런데 지금은 상품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운반비라고 개정과목을 분류하는 게 적절한 분류예요. 자, 9월 25일로 날짜 바꿔주시고요. 현금 지급했죠. 1번 출금, 운반비 800번대 써야 돼요. 824번. 824번 운반비고요.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
적요에다가는 그냥 운반비 지급 1번 적요 쓸까요? 금액은 2만 원. 다음은 2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을 보시면 신입사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30만 원. 네, 교육비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교육비는 교육훈련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네,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전표로 입력하십시오. 자, 9월 26일로 바꿔주시고요. 9분의 1번 출금, 코드는 교육훈련비 825번 있죠. 네,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요. 적요에다가는 네, 위탁교육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번 적요 만들어 놓은 거 있네요. 위탁교육 훈련비 지급. 금액은 3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차변의 교육훈련비 30만 원, 대변의 현금이 30만 원. 다음은 27번 볼까요? 본사 사무실에 신문 구독료 15,000원을 한국일보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 지급이니까 출금전표 쓰시면 되는데, 자, 신문 구독료도 자주 나오는 그 비용 항목이니까요. 개정 과목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신문 구독, 예, 잡지 구독 이런 거 다 도서라고 봐요. 도서. 그래서 도서, 책 사는 거, 그 다음에 인쇄하는 거, 명함 인쇄 이런 거 기억하십시오. 이게 도서 인쇄비입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잡지도 도서로 본다. 그래서 도서 인쇄비. 명함 인쇄하는 거 이런 것을 인쇄비고요. 그 다음에 신문이나 잡지, 그 다음에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책을 구입하는 거, 이게 도서비입니다. 그걸 합쳐서 도서 인쇄비. 자, 9월 27일로 바꿔주시고요. 출금하신 다음에 도서 인쇄비,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에 있습니다. 826.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 적요에는 신문 구독료 지급 1번 적요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거 쓰시면 되겠고, 금액은 15,000원. 물론 거래처에 한국일보 입력해주면 더 좋아요. 시험에서는 입력할 필요 없고요. 시험에서는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평가 시험에 관계 없는 것은 입력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더 빠르죠. 나중에 기출문제 연습할 때는요, 시험의 평가 시험과 관계 없는 것은 과감하게 그냥 지나갈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입력을 해가면서 연습을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유형별 연습 문제에서는 그래도 좀 실무에서 적용하는 것을 가정해서 이제 자세하게 모든 걸 입력을 지금 하면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번으로 가볼게요. 사무실에서 사용할 사무용 소모품 10만원을 현대문구에서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비용으로 처리하라. 자, 소모품을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소모품비. 예. 그런데 가끔 소모품을 구입했는데 자산으로 처리하라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소모품입니다.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소모품비. 소모품에다 비자 하나 붙이면 비용이 되는 거고요. 자산으로 처리할 것 했을 때는 그냥 소모품. 그러면 재고 자산이 돼요.
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 했기 때문에 소모품 B 800번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현금이니까요. 출금전표로 입력합니다. 9월 28일로 고쳐주시고 1번 출금 소모품비 800번대 830번을 씁니다.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현대문구라고 참고로 넣어주시면 더 좋고요. 현대문구. 예, 저교회는 사무용 소모품이다. 금액은 10만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9번을 보시면 아까 제가 예를 들은 장부 기장료가 나오네요. 당사의 장부 기장을 의뢰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에 장부 기장 수수료 5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게 수수료 비용입니다. 수수료 비용. 네.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서울은행.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자, 9월 29일로 날짜 바꿔주시고요. 3번 차변의 수수료 비용 800번대 써야 돼요. 831이고요. 거래처는 무슨 세무사? 예. 세무사 사무소. 저교회는 기장 수수료를 지급했죠. 6번. 금액은 50만 원이죠. 500 플러스.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코드는 서울은행. 보통 엔터 해가지고 기장 수수료 지급을 복사하시고 대변에 50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자산 감소 이런 거래가 되는 것이죠. 다음은 30번까지 하고 또 쉬어볼게요. 신상품의 광고를 위한 현수막을 제작하고 제작비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요. 출금전표 쓰시면 되는데 광고를 위한 현수막이다. 상품 광고. 상품 광고하니까 여러분 개정 과목을 광고 선전비를 떠올려야 돼요. 만약에 상품 광고를 위해서 광고지를 인쇄했다. 그건 도서 인쇄비가 아니에요. 광고 선전비. 예. 그러니까 인쇄한 목적이 광고물을 인쇄했으면 그건 도서 인쇄비가 아니고 광고 선전비. 예, 광고 선전비. 현수막을 말입니다. 만약에 행사를 위해서 오늘 뭐 회사에서 무슨 시무식 행사가 있어가지고 행사를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했다. 그건 광고 선전비 아니에요. 예. 그것은 그냥 사무용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을 제작했다고 해서 모두가 광고 선전비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현수막을 무슨 목적으로 제작했는가 그걸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신상품 광고를 위해서 현수막을 만들었으니까 광고 선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현수막을 제작하든 뭐 인쇄를 하든 그 목적이 상품의 광고를 목적으로 뭔가를 제작했다. 그건 다 광고 선전비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9월 30일로 바꿔주시고 1번 출금 광고 선전비가 됩니다. 광고 선전비 800입니다. 833 833번으로 하시고 저교에다가는 광고용 현수막이라는 거 없죠? 그래서 타이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용 현수막 금액은 15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형상사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급여에서부터 광고 선전비까지 개정 과목들을 판매비와 관리비 개정 과목들을 상당히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충분히 잘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다음 시간에 기타 거래 같이 해보겠습니다.